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 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순희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탄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 보건소장 황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미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126억 8,739만 3천 원에서 4억 6,455만 8천 원이 감액된 122억 2,2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으로 빈대방역대책비는 경기도 자금교부에 따라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빈대방제대책비는 경기도 자금교부에 따라 약품, 휴대용 스팀기 구입비 408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 2월 사업입니다. 수정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빈대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빈대 방역 대책비 1,400만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 세출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사업명세서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송탄보건소 세입 예산은 총 4억 5,209만 2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세입 예산 4억 2,824만 2천 원보다 2,38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보건소 진료 정상화 및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진료 수입 증가입니다. 35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11억 7,348만 6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세출 예산 124억 2,276만 2천 원보다 12억 4,927만 6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입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로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5,500만 원 등 시설 보수 유지 및 관리 용역비 2,9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수 관리 운영으로 시설 및 유지관리비 4억 8,3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283만 3천 원, 진드기, 모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포충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3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로 8,865만 원, 보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으로 예방접종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89만 2천 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로 2024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규 추진 계획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1,3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25억 4,874만 6천 원과 코로나19 의탁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3억 6,0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 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70만 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670만 원,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수모품 1억 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상담사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비 4,460만 원, 흡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 원,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900만 원, 금연 보조제 및 금연 행동요법 물품 구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제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구입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과 담당 인력 직무교육비 3,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5,5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전문 인력 인건비 6,744만 2천 원, 사업 추진 운영비 8,408만 8천 원, 사업 인력 태블릿 PC 등 통신비 4,3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 사업은 모자보건 지원 사업 보조원 2,414만 7천 원, 출산 축하 지원금 8억 9,700만 원, 모자보건 등록 대상자의 영양제 및 검사비 지원비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2억 3,455만 7천 원과 냉동낭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3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지원비 5억 4천만 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2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홍보 등 사무관리비 3,005만 6천 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2,96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450만 원과 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8,112만 2천 원,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771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 운영비 8,0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기방비로 행사 실비 지원금 1,000만 원과 치매 환자 조호물품 및 치매 검진비 지원으로 6,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결과 감액과 조정 없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현이 위원장과 김산수 위원장님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구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랜 기간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탄보건소 근데 그 북부 복지타운에 기관들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기관? 보건소가 있고 또 뭐 있죠? 여성가족 1층에 이제 가족센터가 있고요. 다문화 가족센터. 네, 예, 다문화 가족센터. 2층에는 이제 장애인 센터. 네.
또 3층에는 이제 노인복지센터 청춘대학이라고 일명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예, 거기 4층에는 이제 어린이집 예, 운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기관들이 여러 개가 같이 있는데요. 청사의 관리는 보건소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청사 관리 계획을 이렇게 세워주셨군요. 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면 음향 장비 점검 관리 대행 용역이 450만 원이 있습니다. 매달 37만 5천 원씩 음향을 점검하십니다. 월 3회 매달 36번을 음향 관리를 하시네요. 이게 어디에 있는 음향을 그거는 이제 저 청춘대학교에 이제 거기 그 대강당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음향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주 쓰시나 보죠? 이제 매일 거의 이제 방학 거의 매일 전까지는 예, 계속 쓰고 계시죠, 거기서. 이게 주기적으로 열흘에 한 번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떤 점검을 하죠? 스피커가 고장나지 이제, 않았는지, 예, 그럼 이제 마이크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인 거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실제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대행에서 연간 관리를 해주는 거죠. 뭐 계약을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평택보건소에서 많이 답변을 잘 주셔서 많은 것들이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13페이지에 대상포진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대상포진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 수급자에 한해서 이제 그 접종이 되고 있죠.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총탄 같은 경우 73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40, 50대 그 대상포진이 60대 이상이 제일 많이 걸리십니까? 보통 뭐 일반 사람은 뭐 50대에도 맞고 이제 그렇긴 한데요. 이제 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65세 이상부터 이제 그 예방 접종 국가에서 무료로, 규정이 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예, 무료로 이렇게 될 수밖에 지원해주고, 없는 상황. 네, 일반인들은 필요하면 본인이 이제 병원 가서 예방 접종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을 좀 네네.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조례가 이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담은 게 65세 이상의 이제 기초 생활 수급자를 상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조례에 나이 규정이 있나요? 예, 예. 네, 네. 이게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특정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걸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40, 50대 대상포진자가 점점 늘고 있어서 예, 그건 맞는 이제 말씀. 뭐 일반인들에게 다 대상포진을 예방 접종을 해줄 수는 없지만 기초수급자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연령을 좀 이게 국책으로 이제 국가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라면 이후에 12일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기초수급자 40, 50대에 대한 지원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는지. 지금 이제 단가가 뭐 10만 7,610원 이렇게 돼가지고 비싸긴 이제 하죠. 단가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는데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비싸긴 하죠. 네, 25페이지입니다. 이게 마약류 그 평택보건소에서도 말씀 올렸는데 지금 마약류 퇴치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도 50만 원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거 그 방송으로 보셨겠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게 단순히 예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도와 단속에도 이제 협조하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오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인데요. 지금 송탄은 박병원 그리고 평택보건소는 박예병원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굿모닝 병원이나 성모병원 규모상으로는 조금 더 규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들은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지정이 아닙니다. 되어 이게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송탄 지역만 이제 박병원이고요. 네. 평택은 굿모닝 병원 저 병원 세 군데가 다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등급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셔서 이제 평가 항목에 의해서 또 이제 매년 지정을 했는데 이제 A 등급, B 등급 이제 박병원은 이제 B 등급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B 등급을 맞게 되면 연말에 이제 그게 이제 결정이 나는데 아직 저희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작년에 받던 이 B 등급에 대해서 올해 이제 지출할 거고 내년도도 이제 B 등급의 기준을 해서 이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매년 한 B 등급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예. 말씀드리면 이제 응급의료 센터도 있고 응급의료 기관도 있고 이제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응급의료 센터는 굿모닝 병원하고 성모병원이 센터와 해당되고요. 기관의 차이다. 네. 응급의료 기관은 이제 박예병원하고 박병원하고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침실이라든지 의사 인력, 뭐 간호 인력 이런 그런 차이에 따라서 센터냐 기관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응급 의료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국비가 지원을 하나. 그렇죠? 여기 항목이 없는 거. 예, 예.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사업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의료기관, 의료센터 같은 데도 뭐 음악병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이미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평택보건소에서도 여쭤봤었는데 자동심장 충격기 이게 의무 사항이 있고 공공기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평택보건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안중 도서관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 송탄보건소는 어디에 설치하시죠? 올해는 이제 여기 북부문예회관에 대공연장 옆에 여자 화장실 옆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원래 대공연장이 없었나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 빠진 아니었기 데를 우리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이제 차츰차츰 이제 해주는 채워나가고 거고요. 있는 네, 네. 중이군요.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모산 근린공원 체육관이라 저 체육실이 있어요, 거기에.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계획이 쭉 서 있는 상황인가요? 그건 어디? 아니고요. 네. 매년 이제 전해에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좀 많으면 좀 많은 데 설치할 수 있는데요. 지원이 이렇게 한 대, 뭐 두 대 이렇게 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250만 원 한 대인데 복지국 예산을 보면 150만 원짜리 25대를 노인정마다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주민청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는 참 어렵게 국비 확보해서 이제 한 대 한 대 늘려가고 있는데 이제 물론 필요한 노인정에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계이긴 합니다만 조금 예산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들기는 합니다. 51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건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국비가 이제 내시가 돼서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뭐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라라고 규정이 돼서 내려오진 않을 테고 평택에 이렇게 이 사업 관련돼서 국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분배합니까? 아니면은 동일하게 분배합니까? 어떤 구조로 설명하죠? 마이크 켜고 말씀 주십시오. 인구 비례해서 인구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제가가 아니고요. 제가 암 환자 관리 사업은 송탄보건소와 평택보건소가 예산이 똑같아서 지역별로 또 이제 암 발생 그 빈도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전년도에 또 이제 그 지출하고 남은 거 네. 뭐 이렇게 보고 또 등록 인원 확인해보고 좀 조율할 때도 기본은 인구 비례해서 진행을 하는데 환자 발생률이 어느 지역이 높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편성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반
딱 해서 사이좋게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평택보건소는 집행률이 98.2%인데 성탄보건소는 6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31일 이후에 11월, 12월 가면서 더 정산이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집행률이 더 많이 늘어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차이가 신청을 많이 안 하시나 보죠. 암 환자 관리.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 신청을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환자가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좀 그 일반 뭐 폐암 환자나 그 국가암 검진 대상자들이 수검하고 2년 이내에 5대암 환자하고 폐암이 대상이신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건강보험 그 건강 검진할 때 또 안내와 또 병원 쪽에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홍보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본인들이 병원에서 듣고 직접 바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송탄 쪽에 올해는 지출이 조금 많이 덜된 발생이 환자 발생이 좀 덜 됐다라고 그렇죠. 이게 감사하게. 참 아이러니한데 예산을 많이 안 쓰면 네네. 시민분들이 건강하신 거라 예. 좀 왜 안 썼냐라고 말씀을 아무래도 드리기도 예산이 상황이긴 같은데 이제 합니다만. 제가 암 환자가 아무래도 네. 성탄이 조금 적은 네. 이제 비례해서 좀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지출은 좀 더 됐는데요. 이게 네. 이제 여기 뽑는 이런 자료를 뽑는 시점이 좀 네. 차이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택보건소가 98% 10월 말 98%랑 아마 100% 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평택 쪽은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네. 성탄보건소는 인원 조금 남을 것 비례해서 같아서. 네,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제 부족하면 우리 서로 보건소끼리 네, 얘기를 네, 해서 예, 예, 서로. 이쪽에서 지출해주고 저쪽에 지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차이 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고 그동안 코로나 퇴치 사업에 애쓰신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성탄 보건소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111억 7,348만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한 10.6% 감소된 금액이에요. 한 10억 한 4천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보건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좀 어떻습니까? 네, 저기 주로 감액 요인이 감염병 관련된 예방 관리 사업이 좀 감소돼 있고요. 네. 또 이제 거의 코로나19 위탁기관 예방 접종 시행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상에 특별히 저기 된 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항이 감액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기 그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5페이지 좀 봐주시면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이제 3억 6천 98만 원 정도가 요청이 됐어요.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19,610원당 뭐 8,408명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금액이 단가가 그 위탁하는 의료기관에 예, 의료기관에 19,610원 1인당 한 명씩 주는 사항 주는 돈이에요. 시행비를 그러니까 주는 우리가 사항입니다. 예방 주사 맞으러 가면 네네. 그분들이 우리한테 놔주면 우리 한 명당 이게 그 병원에 지불해 주는 네네. 게 그래서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그래서 시행비예요. 네. 그러면 이거 저기 그동안 병원에서 많이 이제 보건소에도 감당을 못해서 우리 각 병원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갔는데 이 금액은 뭐 올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뭐 이런 거 틀리는 건 없어요. 금액 지원해 주는 거는? 요 시행비는 이제 해마다 조금씩 이 상향 조정을 이제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따로 이렇게 지침에서 내려와서. 그래요? 네, 그렇게 그러면 이분들은 그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돈하고 또 의료기 뭐 어디서 또 지원받는 게 또 있나요? 그러면? 이제 병의원에서는요. 예. 일단은 이제 시행비만 이제 19,650원을 이제 받는 거고요. 1인당.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현물이라 해서 이제 약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주고요. 그런 배정해 주는 거예요? 겁니다. 예, 예. 그 내년도는 이게 이제 보니까 한 18,408명 정도를 이렇게 계생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측을 하신 거죠?
예, 맞고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뭐 2차, 3차까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 계획에는 이제 유행 시에 딱 한 번만 맞게끔 이렇게 이제 지침이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코로나 퇴치에 많이들 애쓰셨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기 그 46페이지에 보면 제1형 당뇨병 환자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960만 원인데 이게 그 1형 당뇨병 증상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선천성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인데요. 네. 저희 이제 평택시 이제 통계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제로 한 780명 정도 예. 환자 수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50%를 산정해서 이제 산출 근거를 잡아서 하는데요. 보통 인슐린 의존 당뇨성 해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분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혈당 그 측정용 센서 그리고 또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용 기기를 개인한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거 제공하는데요.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하고요. 거기 30% 본인 부담 중에 20%가 저희가 하고 10% 본인들이 이제 하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예. 이게 어느 분들은 보면 본인들이 그 인슐린 주사를 본인들이 자가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놓으시더라고. 그러면 그 기계를 보건소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기계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몸의 장치에서 센서를 해서 자동 주입처럼 예. 예. 깜짝 놀라서요. 본인들이 막 이렇게 막 놓더라고. 예, 많이 힘드셔요. 예. 그거는 수동 이제 자동식.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이제 그런 병을 접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1박이나 어딜 가다 보면 뭐 그런 네, 환자들이 가끔 식사하시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자기가 본인이 주사를 꽂는 이렇게 사람들 많습니다. 자가로 하시더라고. 네, 저 네, 그래서 어머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겠군이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몰랐어요. 의료법에는 자기 몸 찌르는 건 걸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아까도 우리 그 평택 보건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지난 9월 그 241회에 회기 때 저희가 그 난임 부부 보편적 지원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여기에 이제 법에 의해서 우리 평택시도 저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그 시술비가 그 경기도형 되기 전에 여기 보니까 679건이에요. 679건에 지금 그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10월 말일 날까지 그 기준을 잡아보셨는데. 저희가 한 19.9% 정도가 성공률로 저희 평택 전체로 19.9%를 보고 있고요. 예. 예. 작년에는 뭐 한 17.7%였는데 예. 올해 좀 성공률이 조금 좀 19.9% 조금 늘었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게 경기도형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예산이 20건 정도를 이제 보셨는데 이게 10월 30일 기준 할 때 이게 20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그 내년도에는 이게 별도로 이게 또 이렇게 아까 평택 보건소에도 보면 같이 경기도형 보편적이라든가 그 전에 이제 선별적으로 하던 거고 병합해서 같이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송탄 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어렵게나마 이런 분들이 그 저출산 고령 시대에 낳고 싶은 분들한테는 낳을 수 있는 방법 지원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저출산 해소에 이런 일들을 지원함으로써 좀 인구 감소라든가 그 출생률 높이는 데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우리 그 보건소장님 또 이제 퇴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아쉽네요. 아쉽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공직생활 하시면서 진짜 보람도 있겠지만 제2의 인생 의무자 즐거운 생활 영위하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 설명서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예비 용기 구입이 있어요. 그 지금 평택시에는 지금 몇 개나 구비되어 있나요? 평택 보건소도 구비가 돼 있는 건가요? 8페이지 하단에. 요거는 이제 생물 테러를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1, 2회씩 이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21일 날도 이제 저희가 송탄 보건소에서 할 거고요. 올해는 이제 평택 보건소에서 이제 공설운동상에서 이제 실시를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뭐 군인, 경찰 또 소방서 해서 대대적으로 이번에는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송탄 보건소에서는 이제 생물 테러가 발생을 하면은 그 거기에 이제 있는 저 옷이 있어요. 갑옷 같은 게. 네네. 네. 요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사느냐고 거기에 예산을 이제 세운 겁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는 예비 용기 구입이라고 써 있는데 예. 용기 구입이 피복 구비가 아니고 아,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보호복에 공기 흡입기하고 이제 공기 예 이제 이런 게 거기 같이 이제 헬멧 뭐 이런 것이 같이 이제 거기에 부착돼 있는 거를 이제 구입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대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대 갖고 되나요? 아 여기 예비 용기는 그 생물 테러 하면 그거 수거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거용 그 화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제 그거는 이전까지 2중 3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그게 이전까지 있었나요? 어떻게 네네 그게 있는데 이제 그게 오래되고 이제 하시는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네 그걸 구해서 채취해서 그걸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면 그 딴 데 오염이 되지 않게끔 이 수거하는 조심해야죠. 수거 용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존 있는 거를 사용하다가 이제 이게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제 낡고 파손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이제 하나 더 네, 네, 구입하시는 네. 거라고. 근데 한 네, 대면 돼요? 아니 그거 이제 기존 있는 거 하고. 네, 하고 있으면 그거 이제 쓰는 이것도 좀 거니까 더 새롭게. 생물 테러가 뭐 수십 군데 한 번에 터지는 게 이제 아니니까요. 우선 한 대를 가지고 우리 소방에서 채취해주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그럼 용기입니다. 생물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어떤 홍보 같은 건 있는 건가요? 이런 이제 생물 테러 관련된 이제 시민한테 이제 홍보도 있지만 우선 우리 체내에서 네. 뭐 소방, 경찰, 네. 보건소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되니까. 예비 훈련을 이렇게 매년 하고 있어요. 뭐 평택 한번 경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대단히 단적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은 하시죠. 경찰이 네. 이제 그런 걸 뭐 하는 행위라든지 우리 소방이 도와주는 일 뭐 이런 걸 해서 예행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기관은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랬을 때 해야 될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불이 났을 때 뭐 지진이 났을 때는 홍보를 많이 해요. TV에 뭐 중앙에서도. 근데 이제 생물 테러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도 그렇고 준비는 하신데 이 기관은 다 아시죠. 네네.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는 그런 매뉴얼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앞으로는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거를 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행동 요령 그런 홍보물을 더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우선 물론 뭐 그런 테러가 생기면 경찰이 먼저 출동해서 그 지역을 못 들어가게 하겠죠. 대비를 하겠지만 하겠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걸 만났을 때 신고 요령이라든지 접근하지 않고 신고하는 요령 뭐 이런 그렇죠. 걸 좀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뭐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고 어떻게 보면 생물 테러 못지않게 무슨 간염병이 생기잖아요. 우리 뭐 영화로도 봤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매뉴얼 또는 그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많이 그래서 이제 하셨지만 국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편지 봉투를 백색 가루가 뭐 같았다라 뭐 네, 뜯어보지 말고 뭐 어디다 네, 신고하라 맞아요. 뭐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홍보 사항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11페이지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그죠? 그게 그 뭐야 소방서나 유관기관과 함께 같이 모의 훈련을 실시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요즘에는 코로나 예방을 접종을 하러 많이 오시나요? 요즘은 아무래도 좀 접종이 좀 덜해요? 예, 덜한 상황이고 그 독감과 같이 접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기피해요 오히려. 이제 아무래도 옛날 먼저 마냥 꼭 맞아야 된다라는 게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도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할수 시행하는 있게끔. 거. 네, 네. 근데 이제 경기도나 이제 전국 단위로 보면 저희 평택시가 이제 우위로 접종률이 우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봤을 때 한 37% 되고요. 17%. 예. 경기도가 조금 더 높고 저희는 40 몇 프로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40 몇 프로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독감하고 같이 맞아라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는데도 아무래도 조금 좀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게 올해는 또 뭐 코로나 걸린 분들은 약하게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독감이 걸린 분들이 더 어렵다 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감염병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호되게 겪어봐서 대응 매뉴얼도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수칙이 좀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센인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있나 봐요. 이분들은 어떻게 발견이 돼서 저기 하죠? 이분들은 사실상 이제 그 전부터 가려던 분들이세요. 저희는 이제 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탄 지역만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연세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좀 어렵고. 네, 어려우시다 보니까 송탄 쪽에서만 두 분을 이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시는 잡기 부담이라든지 그러면 새롭게 저기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 예,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이제 매년 검사비로 해서 이제 검사는 계속 하지만 새로 나오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가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병원하고 연계해서? 예,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 한센병 그 연합회 이 협회가 있어가지고 매달 오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해서 그분 두 분에 대한 진료도 하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 이제 진료도 하면서 이제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또 몸도 안 좋으신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우리 최준구 의원님 계속 마약 얘기하시는데 저도 마약에 대한 요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인도 성인이지만 학생들이 이게 지금 마약에 본인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지금 위험한 상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나라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보건소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뭐 리플렛 만들어서 그냥 홍보하는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약에 대해서 뭐 지도 단속권은 뭐 물론 경찰이 있지만, 이제 네. 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불법 마약 같은 캠페인 뭐 오나운 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하고 뭐 기타 그런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상습 마약자 투약자들은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네.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는 뭐 약사나 이런 약사 그 협회에서 네, 이런데 청소년에 관한 그 교육 그런 걸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그분들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 법적으로 제재할 권리는 보건소에는 없죠. 저희는 이런 마약 저기도 뭐 주로 이제 병원, 약국 그런 데서 마약이 제대로 그
처방대로 나가는지 그렇죠. 이제 그거를 주로 감독하는 거고 이 사회 문제에 되는 그 마약 투약자들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권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병원과 예, 예. 약국과 연결에 대해서 그 네, 부분을 거기서 관리하시네요. 이제 그 마약을 이제 보관하는 상태라든지 그 마약의 그 수불부라든지 뭐 이제 그런 사항을 이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남용으로 네, 좋게 그렇습니다. 쓰라는 약을 그렇지 않은 걸로 해서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어른들은 알고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한번 빠지면 평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지만 이제 그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거나 그런 거를 타겟을 좀 잡으셨으면 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예산도 그렇고 사실 뭐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중고등학생이나 한층에 좀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홍보하는 사업도 좀 따다가 좀 네. 이렇게 뭐 우리 저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계속 금연 활동을 하시잖아요. 금연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어때요? 이 금연 활동을 해서 정말 금연자가 많이 늘고 있는 건가요? 줄고 있나 그러니까 금연하시는 분들이? 흡연율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거기 항목에 흡연율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그 모이고 이런 걸 못해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때는 흡연율이 떨어졌는데요. 요즘엔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로 그다음에 그 41페이지 보면 금연 아파트 지정이 있어요. 네네.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 저희 아니면 금연 아파트에 이제 4군데 네. 지하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뭐 현관 이런 데는 거기서 담배를 피게 되면 저희가 이제 혹시 민원 신고가 네네. 되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면 5만 원 과태료 부과되고요. 네. 근데 사전에 이제 부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단속도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제 그 아파트랑 연계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그 주민 대표분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홍보물 금연한 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네. 홍보물도 부착해드리고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거를 지역 그 4개 지역에다가 부착해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저희가 금연 그 아파트의 관리소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아파트 내에서 같이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연 활동 우리가 좀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데도 줄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47페이지 방문 건강 관리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지금 방문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고 있죠? 예. 방문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이제 그 독거 어르신이나 또 이제 뭐 다문화나 장애인 취약계층 그 건강 취약계층 분들 대상으로 현장도 방문해서 집집마다 다니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 접근성 가까운 경로당 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저희가 이제 그 경로당으로 모이시라고 해서 인근에 이제 대상자뿐만 아니고 그
경로당을 단위 출입하신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뭐 소근육, 대근육 활동도 하고 그 이제 정신적으로 뭐 저희가 그 우울증 요즘에 어르신들이 또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우울감 이런 거 측정도 해드리고요.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그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거네요? 주로 많이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은 경로당 그리고 이제 복지관, 노인 복지관. 그건 아는데 예, 차상위 계층 분들이 되게 경로당을 못 가시자는 경우가 그래서 많거든요. 또 방문 간호사들이 집으로 그렇죠. 방문해요. 그래서 방문 간호가 그런 예. 분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건데, 집에서 또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 방문했을 때 난 프로그램이 뭔가 해서 물어본 건데 네, 그럴 물리치료도 때는 해드리고 있고요. 뭐 심혈관, 뭐 영양, 운동, 치매 검사도 진행을 하고, 이제 어르신이 이제 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깝게 이제 혼자나 뭐 경로당은 또 여러분 또 집 근처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양 그분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어르신들 해서 더 예방 활동을 좀 확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맨 마지막 영양제 파스 기저귀 등을 구비해서 이분들한테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네네. 그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 취약하거나 이러시면 이제 어떤 기본적인 뭐 그 영양으로 해서 또 잡숫고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영양제나 특히 이제 관절염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연세 그렇죠. 있고 그러시고 예, 예.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파스나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또 대소변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저귀도 조금 지원해 드리고요. 그러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고령 사회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분이 안 계시면 더 좋지만 예. 그런 분도 점점 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문 건강 관리는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준비를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우울증이 사실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한 게 그 네, 외로움이나 외로움. 고도 네, 네.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면서 또 육체도 이렇게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방문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거에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게 제가 물어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모여서도 한다지만 또 그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줘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예산이 그리 많다고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는 더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예, 네. 잘 좀 신경 써주셔서 노후를 좀 외롭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크게 기여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그동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영 과장님 또 황정성 소장님 너무 애쓰셨어요. 네네 앞으로 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 송탄보건소에서 이번에 두 분께서 이제 명예 퇴임을 하세요, 맞죠? 네, 우리 황장성 소장님하고 이미영 건강증진 과장님 이제 두 분이신데 이제 퇴임이 이제 거의 하루하루 이렇게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마다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나오실 텐데 어떻게 좀 퇴임을 앞두고 이 자리에서 좀 소회를 좀 말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우리 황장성 소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30몇 년 동안 35년 동안 근무하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만 받고 그만두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선배님, 후배님, 동료분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또 여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사회 나가서 이 평택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아주 충실한 시민으로서 아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영 과장님도
네, 저도 현재 공무원 이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동안 공직사회 내 또 선배, 동료, 후배님들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또 방안 같은 거 알려주셔서 뭐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또 가르침도 많이 주셨고요. 예,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없지 않았으면 제가 현재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 한 분 한 분 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석 과장님 아직 많이 남으셨죠? 네, 한 분야에서 이렇게 뭐 오랫동안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그 공직 생활을 하셔서 항상 시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해 오신 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마음을 담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임을 하셔서도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니까요.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